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행질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난 마이산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차량은 제네시스 3.3 12년식입니다. 일반인들이 운전하고 있는 속도, 그 속도 이상으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엔진 소음, 주행 질감을 함께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비 이 부분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연비를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최고 연비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 연비를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트립 리셋하고 26만 281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트립에이도 리셋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립비도 리셋됐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7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주행 시간도 없습니다. 그 평균 연비 리셋했습니다. 그 순간 연비 위주로 가다가 평균 연비 이렇게 교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제 차는 CNG 개조했기 때문에 CNG 연료 사용량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도 먼저 하겠습니다. CNG 충전량은 현재 62로 되어 있습니다. CNG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순수 휘발유만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에 밟아 보겠습니다. 이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순간연비 보시고 트립연비 보시고 뭐 얼마든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립 주행거리는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여기는 긴 오르막길 상황입니다. 별도 설명 없이 안전을 위해서 속도계만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있는 데는 적당하게 속도를 감속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그런 방식, 속도계도 충분하게 뭐 이 정도 타지 않겠습니까? 해서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태클을 거신다거나 뭐 다른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행 질감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주행 이 상태에서 얼마나 잘 차고 나가느냐, 주행 질감이 좋으냐, 엔진 소음이 얼마나 죽었느냐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반 차들 이렇게 했을 때 연비 안 올라갑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시속 130km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주행질감이 좋게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차를 살짝 추월해 보겠습니다. 자, 140km 오르막길에 잘 차고 나갑니다. 근데 순간연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차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속도 내면서 이런 차들 쉽게 추월해 버립니다. 자, 이 차량은 자연흡기 차량입니다. 자연흡기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터보 차량 못지않게 잘 차고 나갑니다.
대부분 카메라들은 긴 오르막길 다음 터널 지나면 내리막길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확인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속도 부분은 한번 눈을 질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클을 걸면 답 없습니다. 이런 실험 못합니다. 아셨죠? 자, 앞에 차량 저 보시면 폭이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생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현장에서는 생업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행 질감 보는데 이 긴 오르막길입니다. 긴 오르막길에서 운행되는 조건 천천히 보시고 별도 설명 없이 꾸준하게 주행을 할 것입니다. 해서 이 차량은 마이산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진주 그 부분까지, 고속도로 IC 나가는 부분까지만 촬영을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거리가 26만 된 차량 별도 정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 운전을 잘하면 엔진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엔진 상태가 변한다는 것, 이미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르막길에서 시속 120km 이상의 조건을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주행 질감 그리고 순간연비 이런 부분 보시고 전체적으로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촬영에 집중하겠습니다. 스티커 몇 장 날라올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에 감속이 잘 안 돼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100km 범위 내에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km를 맞추기 위해서 크루즈 세팅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크루즈 세팅하는 것보다 도로 요건에 맞춰서 운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비 차이 나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있는 분들은 크루즈보다 발코니 연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크루즈가 연비가 잘 나오겠죠. 자, 오르막길입니다. 크루즈 상태입니다. 시속 100km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시속 100km 갈 때 오르막길 타는데 순간연비는 15km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꾸준하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크루즈 세팅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주행질감,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해봤습니다. 뭐 스티커 몇 장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실험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실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과속, 과격한 운전했을 때 연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km 나왔네요. 시속 130km, 140km, 120km를 탔을 때 지금부터 2km를 기준으로 해서 크루즈로 꾸준하게 가보겠습니다. 시속 100km 세팅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이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간이 쉼터를 지나서 뭐 카메라 속도 상관없이 시속 100km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크루즈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탈 때 연비 나오는 것, 도로급에 적용되는 것 다 반영됩니다. 해서 운전자의 운전 실력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르막길, 평지길, 내리막길을 탈 때 순간연비 변화를 보시고 예전에 과속 운전을 했을 때 연비와 분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코 엔진 성능 좋아지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잘 나갑니다. 조용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테스트 결과를 올려드리면 자동차 메이커나 또는 자동차 관련 엔진 연구하시는 분들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진에 변화가 있다, 그 정도는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내리막길 접어듭니다. 그러면 순간연비는 풀로 되겠죠. 그리고 연료 차단이 걸리게 되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연비만 본다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100km로 해놓다 하더라도 대부분 100km, 110km, 120km, 130, 140 다 밟고 다닙니다.
법을 다 지키면 답답해서 안 되겠죠. 뭐 지켜주는 게 좋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주행 질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빨리 갈 수밖에 없다. 뭐 화물차 하시는 분, 앞차 보시면 용달차 같은 차량들은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다닐 신도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르막길 접어들어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진 체크불은 왜 뜨느냐? 이게 가스차 개조를 해놔서 체크불 뜨는데 리셋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리셋 안 시키고 꾸준하게 가보겠습니다. 이 CNG 개조하면 평균 연비와 뭐 트림 연비 이런 부분 연산되기 때문에 체크불이 뜰 때 리셋을 해주면 되는데, 저기 보이시는 그 버튼, 중간에 버튼을 시동을 끈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5초 정도 눌렀다가 다시 전원을 오프하고 다시 전원을 오프한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 저 체크불이 없어집니다. 별 내용 아니니까 뭐 엔진 체크불 뜨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CNG 개조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도로 구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구배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르막길 같은 내리막길 같은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구배에 천국이 도깨비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도로 구배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화물차 연비양대 1등 하시는 분들은 도로구배 자기가 운행하는 코스 완벽하게 익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력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엔진이 파워가 넘쳐납니다. 자연흡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 기아 변속비 표시해 놨습니다. 연료 차단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8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료 차단일 때는 엔진이 뒤로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연료가 재분사될 때는 등을 확 미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몸을 의자 등에 딱 붙이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 보면 연료 차단됐을 때 약간 끌리는 느낌, 그리고 연료 분사가 되는 시점은 푹 밀어주는 느낌, 이 두 가지가 혼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계기판, 연료 차단이라고 표시 안 되는 계기판에서는 연료 차단될 때 순간 연비가 20km다 30km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을 등받이에 딱 대고 있으면 연료 분사가 되는 타이밍에는
등을 탁 밀어준다. 이 느낌이 연료 분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에 살짝 당기는 느낌이 난 다음에 연료 분사가 되지 않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자에 등을 붙이고 등을 밀어준다 하면 연료 분사되는 타이밍이고, 약간 당기는 느낌이 난다 순간적으로 했을 때는 연료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시면 이런 감각적인 부분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난폭 운전 하고 왔을 때 연비보다 많이 올라갔죠. 13.8km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계속 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 영상 따로 계산해서 운행거리와 연비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정속주행 상태에서의 연비 별도로 계산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실험을 할 때 이런 디지털 게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연료 차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실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비클을 달고 실제로 기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연료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밸브를 조작해 가면서 실제 내리막길에서 밸브를 잠가 놓고 연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실험한 주 코스는 부산 만덕터널 1동, 그게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동네 쪽으로 향한 길은 내리막길이 5km 구간입니다. 이어지는데 위에서 연료 탱크 다 잠궈 놓고 연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5km를 내려가고 나서 다시 연료 공급 밸브를 열어주면 시동이 꺼지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차단이 된다 이걸 알았죠. 그런데 차마다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연료 차단 RPM이 전혀 틀리다.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차종별로 연료 차단 RPM은 몇 RPM일까 계속 실험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의자에 앉아서 등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힘, 이 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게이지를 직접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서 정확하게 어느 타이밍이냐 이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 코스는 평길 같은 약간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19km, 20km 이래 올라가고 있죠. 이 코스 타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실험하는 것은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100km 크루즈 상태로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도로 구배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를 통과하면 약간 내리막성, 그 다음에 바로 오르막성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료 차단 되고 다시 연료 분사가 되는 타이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감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차단 상태 들어갔습니다. 자, 연료 분사가 조금 전에 됐습니다. 툭 치는 느낌이 왔습니다. 자, 이렇듯이 별 차이 없지만 연구를 하는 사람은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긴 오르막 진입했습니다. 똑같이 시속 100km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순간연비가 14km다 15km다 엔진 성능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제네시스 3.3 8단 미션입니다. 이것이 크루즈로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년 된 차량이 이렇게 주행 질감이 좋고 파워가 넘친다. 괜찮은 거죠. 그래도 신차라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좋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신차에 바로 적용하게 되면 더 좋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리막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료 차단 들어가겠죠. 연료 차단 들어갔으니까 순간연비가 원래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한대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20km 최고라고 표시되네요. 또 들어갔습니다. 툭 칩니다. 순간연비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죠. 실주유 주행 상태입니다. 보통 내리막길에 카메라가 많습니다. (12년)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신차보다 주행 질감이 좋습니다. 파워도 좋습니다. 자, 오르막길 진입합니다. 순간연비 떨어질 것입니다. 자, 떨어지고 있죠. 도로 구배에 연비는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운전자 습관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구별을 파악하지 못하는 운전자들 연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운전 습관 단순하게 차 속도다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자, 지금 순간연비를 보듯이 시속 100km 가는데 오르막길에서는 연비가 떨어지고 내리막길에서 연비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면 정속 주행하면 기름이 약해진다 하는 말들은 정말 연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제동 이런 부분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잘못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구배에 따라서 연비는 달라지기 때문에 정속주행 의미 없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정속주행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잘못된 교육 속에서 자동차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자, 오르막길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0km 넘죠. 자, 난폭운전, 과속운전을 제외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 순간연비 한번 보고 평균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연비 14.5로 올라갔습니다. 난폭운전 포함된 겁니다. 계속 가보죠.
일반인 운전자들이 이런 고속도로를 탈 때 제네시스 3.3 대체적으로 11km, 12k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잘 타는 사람들은 연비 더 잘 나오겠죠. 하지만 크루즈로 놓고 운전 습관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지금 해당 이 차량에는 흡기 역류역제기 및 배기 역류역제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관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기통 따로따로 나옵니다. 3기통 배기관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두 개 연결하고 흡기 쪽에 하나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발을 떼고 내려오는 도로인데 속도가 죽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지금 세게 밟았습니다. 그래서 앞 도로가 소통이 원활해지면 다시 시속 100km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떨어진 것 양해 바랍니다. 앞에 1톤 트럭이 도로를 점거해서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맞추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간 거리는 안전을 위해서 많이 벌리고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간 거리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옆 차선의 차간 거리에 내 차와 앞차의 거리는 2배로 해주시는 게 시내 주행을 하든 고속 주행을 하든 가장 안전한 안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승용차 및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앞차와의 거리를 옆차선 차 간의 거리보다 2배로 늘려라, 이런 교육을 합니다. 왜냐? 깜빡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방어 운전을 위해서 차 간의 거리를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 1톤 트럭이 빠져나가면 100km 세팅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100km로 꾸준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르막길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내리막길로 들어갑니다. 그럼 순간연비는 20km 이상이 되겠죠. 조금씩 해봅시다. 뒷차들이 시속 100km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립니다. 약간 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내리막성 도로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큰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운전하느냐? 여기서 연료 차단을 하고 가면 손해입니다. 지금 내리막길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오르막 다음에 큰 오르막이 있으면 약한 오르막은 내리막길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내리막길 줄 알고 발을 뗐다가 그 다음에 오르막길에 훅 밟는 현상으로 인해서 연비 저하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자신의 눈을 믿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도로구배는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험치로 찾아야 되는데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은 많이 도움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경제속도 없습니다. 차량마다 속도가 경제속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기 차량의 최고 연비는 최고단에서 최저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속도가 경제속도입니다. 그래서 경차, 소형차, 대형차 경제속도는 다 다르다는 걸 아시고, 일방적으로 60km가 경제속도다, 80km가 경제속도다 하는 말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차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 공통된 지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해서 제가 정해드리면 최고단에서 최저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경제속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도로구별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단의 변속비가 저단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도로구별을 보고, 자전거를 타듯이 내리막길에는 탄력을 붙이고 오르막길에는 탄력을 줄이는 이러한 운전 원리를 적용하시고 타시면 최고의 연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비양대에 나가시는 분 장난치는 사람 많습니다. 타이어를 한쪽에 들어놓고 기름 가득 채우고 장난치 버린다거나, 또 기어 댕긴다거나, 기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료절감기를 한다 하면서 연비 운전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면 솔깃하죠. 솔깃한데,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연비 운전을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그런 수법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연료절감기를 팔면서 흡기 카본을 클리닝 해준다, 닦아준다,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준다, 이런 부분, 또 각종 센서에 카본 슬리지가 쌓여있는 것을 청소해준다, 이런 논리 적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타이어 공기압까지 보충해준다, 이러면 더욱 심각합니다. 기술은 저희가 개발하거나 발명한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 효과만을 측정하고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잡지식을 가지고 연료 첨가제를 쓴다, 엔진 코팅제를 쓴다, 클리닝을 해준다, 또 엔진에 고장 코드가 띄어 있는 것을 지워준다, 이런 구로 해서 변화를 시킨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동차는 제조 분야, 정비 분야, 관리 분야, 사용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료절감기를 하면 제조 분야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용 분야 기술을 가미해서 장난을 친다거나, 관리 분야 기술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정비 분야를 갖다 대서 장난을 친다 하면 그것은 엄연히 사기꾼이나 하는 짓입니다. 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만든 개발한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이게는 내리막입니다. 다음에 오르막길 그리겠죠. 그러면 저기 터널에 올라가는데 오르막길이 좀 셉니다. 그런데 이 오르막길 올라가면 센 것 같은데 그렇게 센 오르막은 아닐 것입니다. 내리막 다음에 약한 오르막이 있었기 때문에 큰 오르막은 아니다는 거예요. 큰 오르막길 같으면 순간연비가 5km, 6km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12km 이 정도 떨어져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긴 내리막 다음에 약한 오르막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긴 오르막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구배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도로를 타면서 꾸준하게 파악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운전자분들을 가르칠 때는 자기 운행 코스에 오르막 내리막을 찾기 위해서 A4 용지에 메모를 하라 그럽니다. 어느 지점에는 오르막, 어느 지점에는 오르막, 어느 지점 내리막, 내리막 각도는 어느 정도, 오르막 경사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최고 연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또 평균 연비 한번 봐야 되겠죠? 궁금하죠? 자, 15.2로 올라왔습니다. 제네시스 12년 된 차가 난폭운전 1.9간 포함했고 그런 상태 15.2. 쉬운 연비 아니죠? 이것이 기술입니다. 제가 발장난 안 쳤죠? 그냥 크루즈 놓고 그냥 미는 겁니다. 미는데 도로구배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연비 운전을 하면 대한민국에 저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왜냐? 가장 오랜 세월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비 운전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아닙니다. 연비 운전은 과거에 20년 전에 이론도 정립하고 세계 특허도 받아봤기 때문에 연비 운전 가지고 장난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연비 운전을 하면 대한민국에 따라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비 운전은 뺐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로 이렇게 시속 100km 상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장난이 안 들어갔습니다.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기술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순간연비로 보겠습니다. 차가 120, 130, 140 가다가 100km로 홀딩 시켜놓을까 좀 답답하기는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연비운전 기준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 때는 60km도 종일 가보고 80km도 종일 가보고 90km도 종일 가봤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인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립을 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엔진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운전 개념을 제가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영역제기 자동차 메이커, 자동차 관련 기술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역류 압력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엔진 성능을 개선시킬까 하는 부분의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엔진을 개발해봤거나 자동차 메이커의 연구진으로 근무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트펌프 원리, 레저레이터 원리, 서지탱커 원리 모두 한 제품 속에 다 넣어 놨습니다. 그것이 설계 능력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앞으로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계가 거짓말하지 않듯이 사람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엔지니어의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칙을 깨뜨리는 순간 엔지니어는 큰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함은 오랜 세월 살아감에 있어서 뒤돌아봐도 후회스럽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서 후대에 이런 영상 하나 공개해 두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실은 이렇게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운전 습관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연비 측정할 때 운전 습관을 배제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연료절감기 판매자들이 많이 하죠. 운전 습관을 배제하지 않고 발장난으로, 운전 실력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장난 안 칩니다. 왜? 그쪽 계통에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연구 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차이 많이 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비 많이 내고 어떻게 하면 연비 못 내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실험 결과를 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연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크루즈보다 연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로급에 맞춰서 타면 됩니다. 그리고 기아, 변속, 단수 장난 좀 쳐버리면 됩니다. 연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못 따라올 정도 수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긴 오르막길 진입했습니다. 여기는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으면 자, 차고 올라가는데 조금 버벅거리겠죠. 그런데 이 도로를 올라감에 있어서 엔진은 부드럽습니다. 자, 또 내리막길 진입합니다. 이렇게 운전 습관을 배제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면 장난칠 수 있는 범위가 없죠. 자, 기아 단수 8단으로 고정했으니까 중립, 프리일 주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등을 밀어주는 느낌, 연료 차단해서 푹 치는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연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기름량은 아주 적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푹 쳤다가 연료 차단이 들어왔다가 푹 밀었다가 또 연료 차단이 들어왔다가 푹 밀었다가 하는 느낌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많은 분들에게 연비 운전에 관한 지식도 될 것이고 또 영역제기에 대한 성능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비 운전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많이 도움될 것입니다. 자, 연비 운전 노하우 전달해 드릴게요. 시내 주행에서 운행을 하실 때 8단짜리다 1단부터 8단짜리다 하면 드라이브를 엮고 한 단이 올라갈 때 2초, 3초, 4초 이런 시간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속을 너무 빨리 해도 손해가 될 것이고 너무 느리게 해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단에서는 2초, 중간단에서는 3초, 고단에서는 4초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자기가 스타트 하면서 약간 내리막길이다 하면 시간을 줄이십시오. 평길은 2초, 3초, 4초를 가지시고 오르막길은 1초씩 늘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놈의 발이 문제입니다. 발은 가속 페달 옆에 벽에 발을 붙이는 연습을 하시고 가속 페달 벽을 밟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밟으시면 발 떨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연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를 탄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속 페달을 밟는 게 아니고 가속 페달 옆에 있는 벽을 밟고 발을 가만히 있는다는 생각으로 타십시오. 그러면 연비는 높아집니다. 부하 변동으로 인해서 연비 저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하 변동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고의 연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왜 부하 변동이 생기면 안 되느냐?
앞에서 자기가 리어커를 끌고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밀었다가 손을 뗐다가 밀었다가 손을 뗐다가 하면 앞에 자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도로구매 힘의 부하 변동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운전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확인하고 생각하고 운행하면 대한민국 수송에너지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비 운전에 관한 연구 너무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저 세상으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습하신 것을 자기 가족분, 지인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많이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운전함으로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눠 씁시다. 속도가 잘 안 죽습니다. 같은 내리막길인데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를 조금 밟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크루즈 속도로 100km 맞춰서 걸겠습니다. 걸었습니다. 운전석간 100% 배제한다는데 이 내리막길에서 다른 차들보다 차 속도가 감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속도 떨어뜨렸다가 다시 가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 강의는 실전 강의입니다. 경제운전에 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잘 이해하시면 차량 관리 상당히 도움됩니다. 제가 앞에 엔진 오일 5만 킬로 돼도 안 갈았다 하니까 기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엔진 오일은 열을 적게 받게 운전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을 오래 쓰려고 하면 엔진 열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열은 엔진 연료에서 나옵니다. 연료 소모로 엔진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행거리를 주행할 때 연료를 적게 소모하는 운전을 하면 엔진은 열을 받지 않을 것이고 엔진 오일 수명은 오래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장사치들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분들도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서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하시고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사육보다 국익입니다. 국익보다 인류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인날이 왔네요. 그 출발 시점부터 95.9km 내려왔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곳이 진주 진입구 같습니다. 자, 연비 잘 나오죠. 도로 구배에 따라서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은 영역제기는 제트펌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 탱커 또 레조네이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부 풍절음이나 타이어 소리만 많이 납니다. 근데 엔진 소리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것이 기술입니다. 자, 또 오르막길 진입합니다. 서전주를 지나서. 그러면 또 순간연비가 떨어지겠죠. 봅시다. 이것은 짧은 오르막 터널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막 통과해서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내리막이 되겠죠. 내리막이 되면서 또 진입할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리막길에 속도가 잘 안 죽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일반 운전자들은 영역제기를 부착하고 나면 내리막길에 속도가 평상시보다 감속이 덜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미리 안전운전에 대한 방안을 세우시고 타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평상시에 2000cc 탄다 그러면 2500cc 타는 느낌, 2500cc 탄다 하면 3000cc 타는 느낌, 이런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엔진 상태가 완전히 수압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영역기를 부착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 차를 샀다는 기분으로 자기 차에 몸이 길들 때까지 조심 운전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역제기를 부착하게 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터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보는 역류가 발생할 때 역류로 인해서 원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류는 압축 행정, 오버랩 타이밍에 흡기 쪽으로 역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고속 회전일수록 이 역류량은 많아지고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속 중에서 터보 회전에 감속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핑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핑은 연료 분사량을 늘려서 토크나 출력을 올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에너지, 역류 에너지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매핑, 자동차 메이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 생각해서, 매연도 생각해서 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슈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슈 프로그램을 건든다면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슈 프로그램을 건들지 않고 최고의 연비를 만든다, 출력을 올린다, 소음을 줄인다, 진동을 줄인다, 매연을 줄인다, 출력, 토크 올린다, 연비를 올린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자동차 고유에 가지고 있는 엔진 내부의 결함, 결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영역제기는 분명히 후대에 자동차 관련 교과과정이나 자동차 전문 서적에 한 페이지 정도는 남겨질 것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장 정도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또 학술적으로 하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고속도로를 갈아타야 되니까 속도를 좀 줄이겠습니다. 연료 차단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방어운전이죠. 속도를 줄일 때도 미리 도로를 멀리 보고 자기 차 속도가 어느 정도 감속을 일으키느냐, 이것을 생각해서 멀리서 미리 발을 떼고 진행하면 연료 차단 상태에서 쭉 가기 때문에 연료 소모 없는 상태 감속,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 회전 교차로 같은 데 들어올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악셀레터를 건들면 안 됩니다. 가속 페달을 건드는 순간은 어디냐, 차가 회전을 다 하고 나서 앞쪽으로 나갈 때 도로가 다 보이는 직진 코스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커브 구간에서 밟아버리면 차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방원전, 안전운전 이렇게 하는 스킬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리막길 들어가니까 발 떼고 기다리죠. 자, 감속 원칙 알려드립니다. 자기 차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중에 가장 약한 브레이크를 가장 길게 쓰는 것입니다. 자, 브레이크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차량에 브레이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브레이크를 쓰실 때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자기 차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중에 가장 약한 브레이크는 공기저항입니다. 그래서 쭉 달리시다가 기어를 빼면 중립이죠. 그럼 기어를 빼면 중립인데 이 브레이크가 가장 약한 브레이크입니다. 감속을 하실 때 기어 중립 하시면 연비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감속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차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중에 가장 약한 브레이크를 가장 길게 선다 하면 감속 원칙이 적용되고 최고 연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기어 중립 말고 최고단에서 발을 떼면 최고단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브레이크가 됩니다. 풋브레이크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서 감속 원칙은 자기 차에 달려있는 브레이크를 가장 약한 브레이크부터 순차적으로 써서 풋브레이크를 마지막에 쓴다. 이게 감속 원칙입니다. 감속 원칙 정해드렸고요. 속도 유지 원칙. 속도 유지 원칙은 최고단에서 최저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속도 유지 원칙입니다. 만약에 100km 가겠다면 100km로 속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이 포함되죠. 그래서 고정 속도는 아닙니다. 가속 원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수 2초, 3초, 4초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운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적 요소 기술, 가속 원칙, 속도 유지 원칙, 감속 원칙 이 세 가지가 인적 요소 기술 3원칙입니다. 또 실제로 주행하다 보면 오르막길, 평길, 내리막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적 요인의 자연적인 요인 3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6대 원칙을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도로구배 3원칙 또 인적 요소 3원칙 만든 사람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만들어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길은 발 고정입니다. 최고단 발 고정, 속도별로 단수가 정해지겠죠. 거기에서 발을 밟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평길 주행입니다. 최고 연비 나옵니다. 자, 오르막길은 단수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주면서 올라갑니다. 그 단수를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밟아주면 됩니다. 무리하게 거기서 더 밟으면 안 됩니다. 자, 오르막길 올라갈 때 8단이었는데 속도가 떨어져서 7단이 떨어졌다. 그러면 7단 고정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8단 속도를 내기 위해서 훅 밟는다 하면 연료분사력이 많아지고 연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르막길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은 그냥 발만 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리막길 다음에 평길이냐, 내리막길 다음에 약한 오르막길 짧은 게 있느냐 아니면 긴 오르막길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리막길에 밟고 내려올 거냐 아니면 발을 떼고 내려올 거냐 기어를 빼고 내려올 거냐 이런 거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전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도로급에 찾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내리막길을 어떻게 탈 것이냐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6대 원칙, 이 6대 원칙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연비운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이 이론 정론입니다. 자, 크루저 다시 놓고 가겠습니다. 깜빡하는 사이에 속도가 떨어졌네요. 자, 운전 습관
조금 가미되는 거 양해 바랍니다. 일단 100km 맞춰놓고 세팅하고 운전 습관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춰놨습니다. 자, 이게 순간연비 계속 보시면서 보시면 진성 IC 그 부분 뭐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타는 이런 부분, 영역적인 효과, 또 경제운전에 관한 것 다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왜냐? 남들이 하지 않은 것, 자동차 산업에서 두 가지 기술, 행운이죠. 그것을 이론도 만들고 정립하고 제품도 만들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이 이상의 자부심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들이 편하게 살았지 몰라도 저는 하루 16시간씩 나대지에서 잡초같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편하게 안전한 삶을 살면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도움 없이 끝까지 파서 30년 이상, 실제로는 40년 이상 인생을 오로지 외길로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게 판 것입니다.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근무 시간 하루 8시간, 10시간 그 중에 일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6시간 잠자는 시간 이외에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집중하고 집념을 가지고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들이 10년 할 거 30년 동안 고생한 것과 같고, 남들이 20년 한 것보다 제가 투자한 시간, 영혼을 불어넣는 시간은 남들이 20년을 했다 그러면 저는 밤잠을 줄여가면서 했기 때문에 60년, 70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정립하지 못한 이론 크게 두 가지, 자동차 산업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든 기술 두 가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는 경제운전에 관한 부분 20년 전에 공개했었고요. 지금은 제조 분야 기술, 영역제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하는 순간 엉터리가 됩니다. 숨기면 안 되는 거죠. 투명하게 공개해 버립니다. 왜? 진실인데 뭐가 두렵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실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성, 반성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운행키로 117.1km 왔네요. 여기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영상 실험 과정 이런 부분 주행 질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연비 많이 나오죠. 20km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내리막길이라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행 코스 8km 하시는 분 많죠. 투명하게 이렇게 다 보여드립니다. 여기 진성 반성 150km니까 제가 일로 빠져나갑니다. 불신의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 뭘까요? 그동안 연료절감에 관련된 사람들 엄청나게 속였고, 가짜 효과 없는 거, 부작용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하도 많이 속아봐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기술진들 대체적으로 책상머리 기술입니다. 필드 테스트 별로 안 합니다. 연구실에 있는 사람과 필드 테스트 정보 제대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책상머리에서는 진실된 기술 찾아낼 수 없습니다. 감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행을 일정 부분 마쳤기 때문에 자, 차를 항구팅에 세워놓고 운행한 과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통과한 도로는 진성 톨게이트 보이시죠? 이것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자, 운행거리는 119 왔습니다. 119.3입니다. 그러면 트립으로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보면 그 출발할 때 이제 연비가 있죠. 지금 평균 연비가 15.8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행 가능 거리가 334입니다. 출발할 때 주행 가능 키로수가 얼마였습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연비운전도 다 가르쳐 드렸고 역류역제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주행질감 충분히 보여드렸고 시속 140 이렇게 운행할 때도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 알려드렸고 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운행 테스트까지 마쳐 드리는 것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역류역제기 경제운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